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이 마주보기 건강 강좌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할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는 지. 근데 말이 좀 약간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행복하게 바꾼다는 말은 지금 불행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나누려면 이제 더 행복하게 바꾸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야 사실은 더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테마는 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한의원에 있는 우리 직원같이 사랑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게 보면은요,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면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왜 선물을 주면 처음에는 이게 받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 즐거움이 잠깐이에요. 네, 잠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TV에서 꽃동네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봉사하신 분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갔는데, 사실은 자기가 봉사를 함으로 해서 봉사가 이제 그분에게 드린 선물 아닙니까?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더 컸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을 주면 결국은 주는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제 선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 좋은 선물이 뭐냐면 다이아 반지 목걸이가 아니고 칭찬이에요. 칭찬. 네. 칭찬을 하면 상대방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칭찬을 하면은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쟤만 보면 기분이 나빠. 이상하게 운명적으로 쟤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가 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한 명씩 있죠. 그분이 남편이 아니길 바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쟤는 말하는 거마다 좀 나하고 안 맞는 거 같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래요. 뭘 그다 칭찬을 해. 근데 이 칭찬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칭찬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 그 자식이 이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뻐져요. 밉지가 않아지고. 왜? 내가 칭찬을 했으니까. 네. 그것이 억지로 했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진료 현장에서 제가 치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이제 한 20대 중반 되는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이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무겁고 힘들고 그야말로 살기가 싫고 인생이 무겁고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도 아닌데 살아온 무게가 너무 무겁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아빠와의 관계예요. 아빠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면은 그 아빠가 너무너무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무슨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화부터 내고 시작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기본적으로 혼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하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아빠 보면은 숨도 쉬기 싫은 거예요. 같이 앉아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빠 보면 우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환경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을 위해서 침을 놔드린다거나 약을 드린다거나 한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해도 결국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증상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따님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당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다.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는 거는 그 이면에는 나는 외롭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아버지들이 이 나이대에 되는 아버지들이 상당히 외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팔방이 다 자기를 향해서 손을 벌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사랑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지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외로워, 난 힘들어, 난 사랑받고 싶어 하는 표현을 가족들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따님한테 앞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워질 것이다.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잘 들어줄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빠에게 선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뭔 선물이냐? 돈이 들지 않는 거다. 칭찬하라. 아빠 너무 멋있어요. 아빠 오늘따라서 스타일 죽여주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아빠의 모든 어떤 행동이 됐건 어떤 모습이 됐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걸 보고 대폭 칭찬해드리려고 했어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아빠 뭐 이쁘다고 그렇게 그런 말도 안 터지는데 그런 말이. 아빠가 이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항상 하는 말처럼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빠가 변하겠냐요? 아빠가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해도 큰 소리 쳐요. 무엇이 변하느냐? 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안쓰러워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증이 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선물 줬으니까. 아빠. 그죠?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사랑으로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으므로 아빠가 바뀌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으므로 나의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앞에서 많이 울고 왔기 때문에 반성도 많이 했을 테고 분명히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불면증으로요. 보통 이제 우울증이 불면증하고 같이 와요. 왜냐면 이 겨울에 기나긴 밤 잠이 안 오고 있어요. 당연히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면증을 앓다가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울증과 불면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인도 불면증으로 왔지만 진단을 해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이제 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도 이제 수면제는 없지 않고 잘 주무시고요. 지금 거의 3개월째 치료하고 있는데 첫 달에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하질 않았어요. 다 하질 않고 그냥 이제 진료만 쭉 해왔는데 한 3개월째 치료하면서부터 조금씩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저 원장이 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이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노하냐면 남편이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요즘에 청소년 게임 중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요즘에는요 성인들도 게임 중독이 있어요. 그 일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오면 좋은데 일 마치고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 그냥 지나쳐서 PC방에 PC방에 가서 새벽까지 이렇게 지구를 지키다가 열심히 지구를 지키다가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오니까 이 부인이 그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어떤 존경심 내지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참 싫어합니다. 저도 엄친아 싫어하고 저희 어머니가 내 친구 아들 저건 벌써 길 달아버리거든요. 달아버리는데 그 집은 이제 엄친아가 누가 있었냐면은 그 형부가 엄친아예요. 형부가 그 자매가 둘 다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형부는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은 칼퇴근이에요. 일 마치면 바로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서 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분은 막 드럼 치고 한 분은 기타 치고 이렇게 한 분은 오리겐 치고 온 가족이. 그러니까 언니하고 형부가 사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도 그런 부러운 삶을 꿈꾸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지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교가 되니까 특히 언니 집에 갔다 오고 나서는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어느 정도 몸도 좋아지고 잠도 좀 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또 선물 이야기를 했어요. 단 한 가지라도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꼭 남편을 칭찬하라고 했어요. 칭찬하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하면 그분이 지구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하진 않을 거예요. 칭찬을 한다고 해도. 그죠? 하지만 칭찬을 하다 보면 남편이 보일 거예요. 이분이 왜 게임에 빠지게 되고 왜 그렇게 이제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남편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있는 직원 중에 부부 사이가 굉장히 만족하지 못한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칭찬하면서 칭찬하면서부터 이제 상당히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그런 말. 칭찬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나의 무기예요. 내 마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최근의 일인데요. 이분은 우울증이라기보다는 화병이에요. 화병.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할 수가 없냐면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왜냐면 요즘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꽤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저기 오래 하게 되면은 꽤 괜찮은 직업이고 안정된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이 시내버스 운전 기사세요. 기사신데
직장 생활 잘 하시다가 그 노조 간의 어떤 알력 이런 문제로 그냥 에이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과감하게. 예. 나오셨는데 이제 나와서 그 나오는 것도 이제 부인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고 나와서 돈을 요즘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몰랐었는데 개인 택시를 할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답니다. 억대의 돈이 든대요. 이 버스를 오래 운전하셨으니까 개인 택시를 몰 수 있는 자격은 되니까 그걸 이제 억대의 돈을 빌려서 개인 택시를 샀어요. 샀는데 그것도 부인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가장이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지. 그걸 못 이겨서 사표를 내고 나와 당신 가장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개인 택시 운전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왜냐? 운전은 뭐 프로겠지만 개인 택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숙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숙달이 돼야 이제 그 수입이 올라가는 건데 개인 택시는 초보잖아요. 숙달된 분들에 비해서는 수입이 형편없겠죠. 게다가 버스 운전 왔을 때 이렇게 경력이 올라가면서 받는 월급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자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수입은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불안하다.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감정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누워 자기 싫고 남편은 또 같이 앉으려고 그러니까 당신 무슨 딴 마음 품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또 여자대로 그런 건 아닌데 또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아주 그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고 싶다는 거는 뭐 헤어진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해결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왕이면 좀 좋은 편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남편에게 칭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쁘다고 칭찬을 하냐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쁜 구석이 없으니까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가 그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지. 난 쫌생이는 별로야. 그죠? 그런 정도의 환경에서 그것도 박차하고 나오는 정도의 배포가 없어가지고 무슨 남자야. 나는 그 남자가 좋아. 잘했어. 그리고 개인 택시라는 게 원래 숙련이 돼야 수입이 올라간대. 당신도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신 멋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절대 못한대요. 못하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침도 맞으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해서 결국은 하게 할 거예요. 그 후에 오는 자기 만족감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이게 이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칭찬을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 몸에 내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내 몸에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복을 보는 습관이에요. 습관. 행복을 보는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가에 따라서, 이게 운명도 바뀝니다. 이빨 닦지 않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겨요. 좋은 이빨 치료하고 왔거든요. 고생 많이 하고 왔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치과 의사가 저한테 이빨 닦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줘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시간 칫솔 이야기도 하고 많이 혼나고 왔는데요.
그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습관이 중요한데 그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그 분 중에서 여기 저 가까운 교회 다니시는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통하질 않아요. 근데 뭐 할머니가 감사할 일이 뭐가 이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그래요. 해 오셔가지고도 뭐 날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한 번은 계단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그거 엄청나게 그거는 큰일이거든요. 근데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제 너무 아팠는데 그게 의외로 빨리 좋아졌대요. 빨리 좋아져서 감사하고 그분은 매사가다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꼭 계단에서 굴러서 넘어져요. 또 걷다가 또 허리 삐끗했고 제주에 온 붙은 것이.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안 다쳤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행복을 보는 나의 마음이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복을 준 것에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매사가 다 행복이고 행운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을 가져볼 수 있도록 이게 자꾸 이 말을 하거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그게 습관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 인생이 더 행복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 다음 달에 이제 하는 그 강좌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나 이 몸이나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병원 이름이 동우단 병인이잖아요, 병인. 예. 예. 그래서 이 병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이것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